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신승주 대전에서 왔습니다. 작년 코로나 우리 한참 막 심각할 때 방송을 오면서 많이 떨렸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나서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는 코로나의 어떤 면역 부분들로 저희들이 많이 성장하고 좀 더 다른 어떤 환경에서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요즘 오영 스폰서님께서 꽃을 많이 이렇게 가꾸시면서 꽃으로부터 인생을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는 제가 21년 전에 받은 하나의 묘목, 하나의 씨앗이 저에게 어떤 열매를 갖다 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메이라는 희망을 정말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떤 그 어려운 시기들을 비바람, 햇빛을 이겨나온 식물들처럼 이 시기를 잘 이겨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메이로 새로운 희망을 분양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88학번이에요. 올림픽 학번인데요. 92년도 졸업을 하고 저는 호텔에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제가 다니던 호텔이 없어졌더라고요. 94년에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96년까지 호텔 근무를 하다가 저는 저희 남편과 직장 생활로는 어떤 비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러 무조건 대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그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초반까지 열심히 살면서 4년의 직장 생활, 4년의 자영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자영업이 어느 순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만두어야 될 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자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자영업을 그만둘 때 고민이 뭐였냐면요. 자영업을 그만둔다? 결국은 소득이 끊어지는 건데 이 소득이 직장이든 자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던 그 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득이 끊어졌을 때 나한테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의식주라는 부분이 해결이 일단은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인생의 어떤 총체적 난관들을 맞이할 게 너무너무 뻔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그 소득이 끊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겠죠. 저는 32살 때 이 소득이 끊어지는 시점을 고민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이 소득이 끊어지진 않겠죠. 지금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만약에 소득이 끊어지면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진다라는 전제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만약에가 아니라 어쩜 만약에일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언젠가라는 당연한 변수로 저희한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올 것인데 나는 뭘로 준비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연금보험, 저축, 임대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빨리 돈 벌어서 임대료 받으면서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결국은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저축 다 모두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1억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대출 많이 받으시죠? 1억 대출 받는 거. 1억을 모으는데 30년 동안 30만 원씩 모아야 1억이 모아지고요. 조금 빠르게 모으시고 싶으면 60만 원씩 15년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한 7억 원 정도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3억 6천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 40년 동안 100여만 원 이상의
그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은다는 거와 갚아간다라는 개념은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30년 동안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보니 아기도 있었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에서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언젠가는 반드시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징징거렸어요. 어떡하지? 당신이 돈 못 벌어오면 어떡하지? 그때도 나도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는 시기가 되면 나도 못 벌 텐데 그 시기를 암만 늦춰도 당신이 70살까지 벌어오면 그때만 해도요 한 85세 15년 20년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소득을 벌 수 없는 시기도 어느 순간 어떻게 내가 예기치 않아도 일찍 올 수도 있지만 100세라는 어떤 인류가 처음 맞는 어떤 100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거죠. 뉴스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라면만 먹고 살면 1억이 필요하다? 뒤에 물음표가 뭘 의미할까요? 1억으로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다? 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1억으로 라면만 먹기에도 부족하다,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최저 생활비로 계산을 했을 때 식생활비를 두 부부가 한 달에 120을 써도 1년이면 1,400이고요. 아주 최소로 자동차 경비며 경조사비며 휴가비며 모든 걸 줄여도 1년에 2천만 원이 필요한데 1억을 모으는데 저와 같은 방식으로 30년을 모아서 이 돈을 쓰는 데는 4년, 5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파도 안 돼요. 보일러가 터져도 안 돼요. 큰 사고가 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노후 자금 그래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 35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돈을 봤더니 월 150만 원씩 최저로 생활해도 6억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좀 윤택하게 넉넉하게 월 500 정도, 이제는 많이 수준이 올라갔더라고요. 월 500 정도 벌어서 살려면 그래도 35년 살려면 21억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꿈도 안 꾸더라도 적어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살아온 삶에 대한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월 500 정도는 쓰고 살면서 21억 정도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진국을 보니까 네덜란드의 마리아 부부는요 실제로 지금 너무 노후를 잘 준비했는데요. 월 58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연금 소득으로요. 예, 여기 스웨덴 부부는 673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들어오고요. 일본의 여기 마리타 씨 같은 경우는요. 약 금액으로 탔을 때 연 5,700만 원이니까 월 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연금 수준을 보니까 연금 지수가 31이 아주 바닥에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인 반면에 국가의 어떤 공적 지원도 우리가 가장 약한 꼴찌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뭔가 소득이 끊어졌을 때를 준비한다면 노인들도 93%는 우리는 빈곤층으로 극빈곤층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30대 중반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40일 수도 있고요. 50이 넘으셨을 수도 있고요. 6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경제적 정년을 갖지 않고 현직에서 수입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어떤 인생의 그래프들을 쫙 봤을 때 어느 순간 떨어지는 저 수익 곡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추락하는 지점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는 그 추락의 지점이 예측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추락이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삶에서 저 추락 곡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무엇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20년 전에 저도 이 리치 데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1997년도에 사서 읽었었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가 해석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했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읽었을 때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메이에 들어오면서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저의 그 소득의 구성을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B와 I 영역, 이들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이들의 영역은 소득이 끊어졌을 때도 지속적 소득을 준비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메이에서는 수단으로 제안을 했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반드시 B 영역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지금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배워라고 계속 책마다 시리즈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혼다케니 쓴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자유인과 부자유인의 어떤 분류를 하는데요.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인, 부자유인. 근데 부자유인의 영역을 보니까 제가 E와 S 영역에서 고민했던 그 직업군들이 부자유인이고요. 자유인의 영역을 보니 다 능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자유인 영역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뛰어난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저기 빨간 밑줄 친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비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아메이가 네트워크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소매도 해보고요, 도매도 해보고요, 작지만 총판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유통 안에 있었지만 제가 그 유통의 변화를 모르고 그 시간 그 순간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통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 쇼핑의 소비를 당연히 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시대를 넘어 우리가 4차 혁명 코로나 이후에 더 급속도로 빨라진 것이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유통이죠. 과거의 유통은 어떤 생산자, 직거래 중심의 유통이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그 지금 과도기처럼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대기업이나 IT 기업들의 주권으로 유통이 독점되고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 지금 어쩜 넘어가고 현재, 지금은 소비자 주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유통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서 생산자 직거래 사이에서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업자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서 돈을 버는 소비자를 프로 소비자라고 하죠. 아마추어 소비자는 뭘까요? 우리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이죠. 조기 축구 아저씨들은 자기들이 돈 내고 공차입니다. 하지만 프로 축구 선수는 어떤가요? 돈 받고 타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비자도 돈만 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프로, 돈을 받는 소비자도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 안에서 유통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물건이 주어지면서 이 소비자들을 모아내는 프로 소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접하지 않을 때는요, 이 프로슈머가 저희 영역, 저처럼 아메이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 프로슈머 영역은 유튜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들이 개인이 어떤 유명 연예인이 아닌 개인 소비자가 내돈내산 아니면 협찬 받았어 하면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매출에 기여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능력 있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조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만나는 이 과정 안에서 기존 중간 광고 유통을 생략하게 되면서요, 직거래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중간 유통들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적립해 놨다가 그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하죠?
그 대기업들이 했던 일, 유명 광고인들이 했던 일을 소비자들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대신해 주면서 그 매출에 기여한 이익비를 우리가 광고해준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프로 소비자 영역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확산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득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프로 소비자, 프로슈머를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빈 토플러죠.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불려졌던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에 썼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생산자 소비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대량 생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이 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지적인 노력을 조금 한다면 이 안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과거처럼 자급자족, 물물교환 시대처럼 만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006년도에 다시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란 책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프로슈머들이 수두룩하게 프로슈머 안에서 그 직업군,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소비자군 안에서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군에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대형마트가 돈을 벌 거야. IT 기업들이 돈을 벌 거야. 이런 얘기였다면 프로슈머, 소비자들이 이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분의 예견을 에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근데 이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언론이나 정부나 방송 매체는 이 프로슈머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봐도 저는 분명히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저는 소득을 벌고 있는데 저를 프로슈머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요. 아메이 아줌마, 다단계, 영어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군,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이 소비자의 프로슈머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리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씁니다. 소비가 아니라도요. 어차피 우리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소비로 존재할 수 있다. 그 소비자가 프로 소비자다.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결국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함께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경제 동향 안에서 프로슈머가 많이 대두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되게 경제가 위축되고 어떤 직업군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회는 되게 뭐랄까 어떤 광고를 보고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중심, 친환경, 어떤 착한 소비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빅데이터화 돼서 정보화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와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소비자, 프로슈머는 마케팅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커지고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전에 나온 건데 제가 찾다 못 찾아서 이 아주 낡은 이 PPT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각자 쓰고 각자 포인트를 모은다면 미래 소비자, 프로슈머는 미래 소비자라고 써 있어요. 3에서 30% 소비를 모아서 입으로 막 전화를 해주고 막 알려줘서 그 포인트를 돈으로 모아온다. 그래서 미래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저게 미래 소비자가 아니라 현재 소비자들은 두 개로 나누죠. 돈만 쓰는 소비자, 돈을 버는 소비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우리 부의 미래와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어떤 직업군, 혁명과 같은 어떤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그 과거였던 오래 지속된 관습들이 깨지면서 배우고 계속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문맹인이다. 배운 것에 계속 의존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하면 우리 문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는 배워야 합니다. 이런 어떤 시대 변화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뭐 배우고 싶어 배웠나요? 공부하라니까 공부했죠. 자,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에서 살아가면서 소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다시 한번 곰곰이 깊게 공부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이 소비를 매출로 바꿔서 사업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저의 씨앗, 희망의 씨앗입니다. 소비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렇다면 이 소비를 그냥 소비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프로슈머 사회는 이미 도달했고요. 많은 분들이 프로슈머로 소득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프로슈밍의 유통은 일반화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비자로 남고 계신가요? 성공하는 사업은 시대 흐름에 맞아서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앞으로, 과거보다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유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고 이 안에서 소득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늘을 중심으로 지나온 얘기만 한대요. 하지만 부자들은요, 오늘을 중심으로 내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메이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길 가던 손님이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 정말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건을 팔러 오나, 끌어들이려고 하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요. 저희 남편이 과거에 자석류에 끌려갔던 아픈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데는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이게 뭐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단지 그 호기심,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길래 저게 직업군이 된다지?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첫 걸음으로 시작해서 저는 아메이 안에 자산이라는 걸 봤어요. 정말 제가 고민했던 평생 나오는 소득 자산이라는 걸 봤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니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무자본, 그 다음에 기회, 너무 이거는 내가 노력을 쌓아놓으면 지속적으로 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상속도 된대. 그리고 나만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야 부자가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그게 필요하니까 저렇다니까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고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시대 흐름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말 우후죽순이라고 할 만큼 별의별 아이템으로 정말 우리가 듣보잡이라나요? 듣도 보지도 못한 별의별 잡잡 다단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쉽게 빨리 큰 돈 번다고 쫓아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내 노후를,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실 때는 그 회사의 제품, 당연히 제품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 제품을 갖고 우리가 소비자에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 안에서 되는 분배,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회사는 역사성이나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그리고 지금 성장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내가 정말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나만의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인가,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누군가한테 이야기해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제품을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재고 부담이라든가 내가 이걸 갖고 어떤 리스크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자영업을 해봤지만 최고의 그 리스크는 재고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사업이 쇠퇴하는 사업인가, 시대가 발달할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이 사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배우러 들어갔을 때 정말 황무지에 개간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복제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우리가 요즘은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검색해 보시면 돼요. 객관적 사실을 검색해 보세요. 이상한 그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글 찾아보시지 말고 직접 아메이라는 본사를,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신다면 정말 아메이는 너무너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런 기업에서 나한테 기업의 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만큼, 아니 이런 회사가 왜 나한테 기회를 줘? 이런 회사는 글로벌 기업들끼리 서로 손잡고 서로 뭐 이렇게 물건 주고받고 지역 갖고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메이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저같이 정말 잘 살고 싶어하고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저희에게 이런 어떤 우수한 제품 1200개가 넘는 특허, 100여 국가에 나가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도 힘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저를 파트너로 인정해서 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했고요. 올랜도 매직의 구단주, 사실 저 개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더라도 이런 그 야구나 농구 구단주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하죠. 대부분이 아니라 100% 대기업이 하죠. 뿐만 아니라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부자가 역임하시고 그 한 분이 2번씩 연임했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어떤 그 공신력이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평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메이가 60년 동안 왔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아메이 한물 갔어, 그거 뭐 한국에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메이가 10년, 20년, 30년 시간을 거듭할수록 아메이는 점점 성장, 진화, 혁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가슴 뛰는 일이요. 저도 A 50주년, 60주년을 다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A 70주년, 아메이 70주년에 우리가 또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이때 목표가 한국 아메이와 글로벌 아메이의 공동된 목표가, 한국 아메이는 파운더스 에머럴드 1000조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매출이나 어떤 성장을 얘기할 때 누군가의 성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갖고 성장을 얘기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어느 회사가 올해 몇 조를 매출을 냈고 몇 조의 이익을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2조란 한국 아메이에서 2조라는 성장을 가져가면서 한국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1억이 남는 사람을 우리가 1000명을 정말 이 기회를 줘서 이걸 가져가게 하자라는 너무 가슴 벅찬 그런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한국 아메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오래됐어, 시간이 지나, 너무 아메이는 많이 해, 뭐 이런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앞으로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요, 최고의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제판일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요,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노력을 보면요, 그 노력의 인증 단계를 보면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이 품질을 결정할 때 이 5단계에 걸쳐서 그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증 절차에 의한 사정 계획,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결과에 대한 구성 부분을 미리 만들고요. 중요한 거 ABU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고 이런 제품들이
효과적인 시대 흐름에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서비스로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는 제품인가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고려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케미컬적인 어떤 그 품질 검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검사,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연구와 분석을 하고요. 만들어진 제품들이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품질이 보존되는가 이런 모든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이 제품들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59년부터 에롯이라는 세제 하나로 시작된 이런 철저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이 59년이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그 빨래 비누 하나가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라고 늘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친환경 세제로 지구 환경 보전을 생각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는 아메이 홈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냥 뭐 일반 아메이 그 세제를 그냥 세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미래까지도 이 세제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로서 세계 1위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정말 이런 정성을 쏟는 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뉴트리라이트 면역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뉴트리라이트에 붙는 타이틀이 뭡니까?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뉴트리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런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에코서트 같은 기관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제품들을 씨앗부터 원료에서 가공에 생산의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코서트라는 기준을 저도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다. 정말 내가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이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에코서트 기준에 맞춘다는 건 뭐냐면요. 90% 이상이 식물성 원료로 있고요. 5에서 10% 정도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을 때 이 에코서트 마크를 주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에 이 에코서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컨설팅하고 기준을 계속 이거보다 더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세계 1위 그냥 갖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정말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품질 관리를 하죠. 식물의 어떤 씨앗이 아니라 땅부터 관리하면서 땅 주변, 땅에 운영된 어떤 공기, 수질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에서 날라오는 농약까지도 체크하는 너무너무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뉴트리라이트를 대학생에 비유한다면 본인 숙제 끝나고 다른 친구 숙제까지 막 이렇게 하는 정말 많이 노력하는 그런 착한 학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업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참 저는 생각이 괜찮은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정말 이런 어떤 집착에 가까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리들이 식물 선정부터 종자 선택, 여러분들 아메이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뉴트리라이트 치기만 하면 이런 내용들로 그냥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서부터 9단계까지 어떤 9 프로세서라는 이런 철저한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과정을 거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순수성, 원료의 순수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이 제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까지를 모두 다 테스트해서 모두 다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과연 뭐 때문일까요?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있는 당신의 가족의 건강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당신의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9 프로세스의 그 유는 바로 이 제품을 먹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 그 권리를 아메이는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여름 되면서 이제 샤워도 자주 하시고 그러죠. 근데 우리 바디케어 제품 너무너무 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당연히 바디케어를 목욕하면서 피부 생각하죠. 피부 생각하고 피부 건강, 피부 촉촉함 다 생각하죠. 그런데 아메이는 자연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이런 어떤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얻어서 사용할 때
우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뉴트리라이트, GNH의 제품에 보면 많은 보테니컬 자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우리 몸에 좋고자 쓰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거나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는 좋은 걸 쓰는데 누군가는 희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원료들을 공정무역으로 구매하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재배된 것을 갖다 쓸 때도 역시 그냥 우리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포뮬러로 이 제품들이 우리가 샤워하고 하천으로 갔을 때 자연까지 생각하고 만들고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에너지를 필요하죠. 공장이 돌아가려면 풍력 에너지로 지금 모든 제품들을 에너지화 시켜서 그런 제품들이 좋아서 쓰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어떤 이 패키지들이나 용기들이 환경에 돌아갔을 때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마지막까지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러빙 네이처. 자연을 생각하는 이 우리 GNH 제품 너무 쓸 때마다 이렇게 12,000원밖에 안 되는 400ml의 이 제품을 쓸 때마다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죠. 자, 우리 아티스트리 요즘 너무 핫하죠. 뉴트리션. 이제는 우리 피부가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뉴트리라이트를 얼굴에 직접 바를 수 있게 아티스트리가 피부 영양소로 전환이 돼갔고요. 철저한 우리 어떤 그 아메이만의 고집스러운 어떤 원료들을 선별하고 있죠. 6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 북미 쪽에 있는 프리미엄급의 화장품, 특히 색조들한테서요. 우리 과부라 화물 있죠. 생식기나 발암 물질로 수돗물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난리가 났었던 이 물질이 화장품에서 나왔다. 그런데 바르는 것만으로도 생식기에 이상이 되고 불임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데 그래서 이 제품들을 검사를 했는데 너무 난해한 게 뭐냐면 위에 진상부터 파악해야 된다. 진짜 나왔나? 뭐 이러면서 용기에서도 나왔을 것 같고 또 마케팅 차원에서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가짜로 했을 것도 같아. 근데 한번 알아봐야겠어라는 걸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문제가 될까요? 자, 아메이는요, 뉴트리라이트 우리 아티스트리는요, 원료와 제품의 개발 과정, 연구와 테스트 모든 과정을 원라인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리 과정에서 우리 아까 퍼스널 케어의 GNH처럼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건 화장품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패키지나 그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 연료, 그다음에 폐쓰레기까지도 모두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공기청정기 말하면 뭐합니까? 알러지 UK의 전 항목을 인증받았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에서까지도 이 청정기에 대해서 퍼펙트라고 이야기할 만큼 완벽한 청정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청정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정수기 요즘 이제 여름철 되면서 물에 대한 관심이나 또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그 유충들 때문에 더 많은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돗물이 막 뿌옇게 나오고요. 저희도 요즘 샤워기 필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근데 정말 얼음물, 깐깐한 물, 예쁜 정수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먹거리물이 걸러낼 건 걸러내고 오염물질은 걸러내고 남겨둬야 될 미네랄은 제대로 남겨놓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체크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UV 자외선 살균 램프라든가 직수 방식에 오염되지 않은 어떤 수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완벽한 정말 전 세계 1위 NSF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정수기는요. 아메이 타이틀을 받은 정수기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들 하시죠? 저희도 쿡방 요리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질, 이 요리라는 건요. 영양소를 먹기 위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냄비가 영양소를 지켜줘야 되고 또 요리를 하는 주부들의 어떤 그 노고까지 생각해서 아시아인, 우리 같이 한국인이나 아시아인들 어떤 손의 모양이 동양 서양인과 다르다 그래서 그런 손잡이까지도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음식에 맞춰서 조리 도구를 섬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
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이라면 제품의 질과 제품의 품질은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으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어떤 코로나 시기에 잘 되는 사업, 사라지는 사업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세계는 직거래 구독 경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메이뿐만 아니라 아메이가 60년 전에 직거래를 해왔다면 지금 앞으로 구독 경제, 소비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기 구독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구독은 약 10%, 약 10배 이상 더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발빠르게 에이클릭이라는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고요. 생필품 구독 경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생필품 구독 경제를 저희가 정말 남들이 이제 그거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스타트업에서 할 때 이미 아메이는 우리에게 만들어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벌써 9월이니까 1년이 되어 가네요. 너무너무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아메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성장의 요소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어떤 성장의 요소가 바로 이 우리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언택트, 그다음에 그 비대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왔던 단어들이죠. 근데 이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거는요, 결코 우리가 고민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언택트,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소비 환경일 뿐인 거예요. 단절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방식이 뭘까요? 디지털 소통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소통하는 것들이 단지 어떤 만나서 보여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오프라인의 유통 방식이다, 디지털이라는 플러스 알파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발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라이브 교육,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제품이며 성공자의 스토리며 후원하기 너무 좋게 우리가 정보를 유통시키기에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너무 퀄리티 높게 이런 디지털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10월 달에 이 우리 이게 뭐죠? 자전거, 이 자전거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바이크가 나오는데 저희도 파일럿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단지 그냥 자전거, 실내 운동기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바이크는요, 그냥 컴퓨터고요. 우리 핸드폰으로 소통하듯이 이 바이크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리치와 제이의 어떤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카풀을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 안에서 자전거, 이 바이크를 또 자꾸 자전거라고 하네요. 바이크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전환된 소통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이맘때쯤 핫하게 읽었던 리부팅이라는 책에서 언택트 시대의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뭘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그 답을 못 찾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언택트 시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는 1년 사이에 완벽하게 넘어오고, 이 넘어오는 과정이 어쩌면 비바람일 수도 있었고 혼란의 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아메이와 또 우리 ABO 스폰서님들이 너무 철저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로 소통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서 이제는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메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마트 바꿔 쓴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비를 하느냐, 돈을 버는 곳에서 소비할 거냐, 돈만 쓰는 곳에서 소비할 거냐. 아메이에서 소비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나오고 어떻게 소득 분배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이에 내가 씨앗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잘 키우시는 방법은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내가 써봐도 좋은 제품인지 이해하신 다음에 써보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건데, 일단 내가 먼저 써보는 거죠. 써보셔도 손해 안 나요. 써보시다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안에 50%만 나면서 다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요, 손해가 아니라 쓴 것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써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20만 포인트를 내가 아메이에서 한 30여만 원어치 정도 제품을 쓰시게 되면 한 20만 포인트로 환산이 되는데요. 그럼 3%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6,000원? 이건 포인트로 6,000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환산됐을 때는 1.6배 해서 한 9,500원 정도가 캐시백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곳에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완벽하게 최고의 제품을 내가 소비하고 캐시백도 어디서 받지 못한 캐시백을 받는다면 소비자로서 내가 이 소비자로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절대로 손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써보고 9,000원을 받고 저도 엄마와 동생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했던 이들도 제가 추천하는 제품, 제가 정말 침이 튀게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캐시백을 나눠주느냐. A도 자기가 쓰신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6,000원, 환산하면 9,000원의 캐시백을 받으시겠죠. B도 본인이 쓰신 20만 포인트에 대해서 캐시백을 돌려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는 뭐 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프로 소비자 내가 써보고 AB한테 얘기한 저는 프로슈머로서 작지만 활동을 한 거죠. 나는 사업 안 한다고 했지만 난 이미 프로슈머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60만이 저와 같이 소비한 분들 걸 매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죠. 60만 6% 36,000원에서 60만 속에 들어있는 AB 거를 미리 빼줬기 때문에 빼주고 나면 제 통장엔 24,000원이 들어오고요.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도 아메에서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80만의 매출에서 6% 48,000원 똑같은데 저희 거를 빼주고 나니까 스폰서님 12,000원의 캐시백이 들어간다는 거죠. 먼저 시작했다고 회원이 많다고 매출이 많다고 소득이 많은 게 아니라 아메이 소득은 분배 원리가 노력순으로 분배가 된다는 거죠. 누가 더 노력을 했나. 스폰서님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2배 더 했기 때문에 제 소득이 2배 많은 거죠. 너무나 정당한 보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캐시백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30만 원씩 쓰는 가정들을 3가정 만들었을 때 저도 쓰고 120만 원에 9%가 되냐 보니까 회사에서 짜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럭키박스가 또 선물 박스도 오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보너스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볼륨에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누군가 나눠 썼다라는, 그리고 내가 프로슈머로서 한 발 내딛는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9%를 받은 부분을 또 누군가에게 9%로 너도 같이 나처럼 언니 동생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함께 제품을 나누고 디지털로 줌으로 정보를 주면서 이분도 누군가한테 30만 원씩 쓰는 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분들도 저처럼 9% 캐시백을 받을 거고요. 저는 이렇다 보니까 저 쓴 것까지 400만 포인트 15%가 된 거예요. 15%가 되니까 400만 포인트 15%라니까 한 50에서 100여만 원 정도 볼륨에 따라 나오는데 지금은 뭐가 있죠? 우리 브론즈 빌더들에게는 현금 내가 받는 소득의 30%를 더 주기 때문에 7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알바도 시간 제한도 너무 많고 알바도 없는데 그냥 내가 조심스럽게 부업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소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400만 원을 벌고 괜찮은 부업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작지만 일의 기회로, 부업의 기회로 나눈다면 나와 같은 분들이 이런 소득을 받아간다면 나는 이번 달에 쓸 게 없어서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저는 1,200만 PB가 되고 1,100이 넘어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3%의 포인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줄 거 주고 다 빼고 나면요, 약 저는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뭘까요? 내가 쓰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소비자분들이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연금에서 200만 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200만 원 받기 위한 공무원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견고해지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매달 평생 나올 수 있는 소득으로 가능한 이유는요, 생필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원 수는요, 나만 제대로 감동하고 알린다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신제품 매달 정말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제품들 나누어서 계속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저는 전달하면 할수록 실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저도 성장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네트워크가 커져서 1000만 점이 됐을 때 우리가 최초 달성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이렇게 1000만 점이 견고하고
견고하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빌더를 거치면요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3회 달성하면 골드 프로듀서 GP, 이제 당신의 네트워크가 금처럼 견고해졌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6번 1000만 점을 했을 때는요 너무 수고했다, 이제 이렇게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월 보너스 외에 축하금 240만 원, 내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행을 못 가는데 요때부터 여행 점수가 된다면 여행도 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점이 정말 안정적으로 12달 내내 나오게 된다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말 많은 일시불 보너스와 그 다음에 월 보너스를 통해서 연 한 4,500에서 5,000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일로서 어떤 그 정말 아메이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 연 4,000, 5,000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알아보기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1000만 점이 되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또 그도 나와 1000만 점을 꿈꾸고 함께 공부한다면 2명의 플래티늄 만들면 사파이어. 우리 아까 500만 원 정도 받는 네덜란드, 스웨덴에, 일본에 그 노년을 준비하신 분들처럼 우리도 사파이어만 돼도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세 레그 우리가 함께 같이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에머럴드, 6레그와 6분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다이아몬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성장하는 거, 여기에 올바른 윤리와 도덕성과 이런 어떤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빠졌다면 이 돈은 어쩌면 그냥 나만의 이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처럼 막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돈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2026에 오늘 우리 아까 스폰서님하고 미리 오셔서 사진 찍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24 직후 이러셨어요. 지중해 크루즈 하시면서 직후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쥐었어, 이렇게 김일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파운더스 에머럴드, 정말 소득이 안정적인 어떤 정말 연봉 1억이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내 인생 안에서 완성되면서 우리가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크루즈 말이 됩니까? 저는 제주도 가는 배도 한번 못 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미 크루즈,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를 타본 경험은 있지만 정말 지중해 크루즈는 꿈도 못 꿔봤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요즘에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 뭔가 정말 내가 좋은 모습, 나의 어떤 인생의 모습들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너무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정말 예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완성된다면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수고하고 내가 어떤 목표와 도전을 하면서 이런 어떤 작은 정성들을 키워간다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속에서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아메이가 주는 특별한 기회, 정말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분배도 역시 스펙이나 학력 보지 않고 공평하게 노력순으로 분배해주면서 모든 시스템, 사업 진행하는 시스템, 한국 아메이의 모든 지원 시스템이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급한 변화 속에서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아메이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6월입니다. 저도 2016년에 6월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저의 선택이 지금까지를 만들었다면 또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2021년 6월의 선택이 바로 우리가 또 26년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메이가 나한테 올 때 정말 볼품없는, 정말 이 씨앗에서 무엇이 나올지 어쩌면 외면하고 버릴 수도 있고요. 조금 들여다보다 버릴 수도 있고요. 심어놓고 씨앗이 안 나온다고, 싹이 안 난다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정말 정성과 교육,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걸 통해서 잘 키워나가신다면요, 어느 인생보다 멋진 풍성한 열매를 저는 맺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 왔고요. 정말 볼품없는 제가 아메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그때 받은 그 씨앗 하나를 정말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애썼던 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온 저의 시간이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잘은 하지 못했지만 20년을 버텨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 씨앗으로 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묘목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묘목 잘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